안녕하십니까. 네, 주식계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자, 주식으로 월 1,000만원의 수익을 내도록 여러분들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방송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광고 나오면은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커피 한 잔 마시는 여유, 그리고 구름과자 얘기했더니만 아니 담배 끊었는데 구름과자 얘기하면 담배 생각나서 안 돼요. 그래 뭐 커피 한 잔, 음료수 한 잔, 뭐 굳이 구름과자 드실 분들은 드시고 오시고. 자, 오늘 말이에요. 우리 증시가 완전히 코스피가 2230을 바라보면서 날아갔습니다. 무려 1.09% 상승을 했죠. 자, 우리가 설 연휴죠. 직후에 외국인들은 매도세를 그냥 막 밀어붙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외국인들이 무려 4,363억을 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모처럼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은 그러한 그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코스닥도 0.35%. 코스닥도 솔솔솔솔 올라가는. 야, 이거 각도를 보면은 말이야. 45도 각도는 아니지만 한 30도 각도로 쫙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왜 이렇게 우리 시장하고 코스닥 코스피가 올라갔느냐? 미국 증시를 한번 보죠. 자, 미국 증시를 여기에서 보니까 미국의 다우지수, 낙스닥, S&P 500 다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다우지수 0.03, 낙스닥 0.19, S&P 500 0.15%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자, 이것이 말이에요. 바로 미중,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 무역 협상, 이것이 원래 3월 1일까지 끝내지 않으면은 2일부터 미국에서 10% 관세를 25%, 소위 말해서 중국에서 수입하는 약 한 2천억 불의 관세를 이렇게 부과하기로 계획을 있었는데, 이것이 미팅, 소위 말해서 협상이 이렇게 좀 지연되다 보니까 꼭 3월 1일이 정해진 건 아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영어로 말하면은 매직 데이트, 소위 말해서 마법의 날은 아니다. 협상 시한을 연장을 시사를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은 미국 증시는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월마트, 이거 기업 실적이 말이에요. 월마트가 기업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이러다 보니까 2%나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또 GM, 여러분들 아시죠? 제너럴 모터, GM의 주가가 또 여기서 1% 올랐는데, 이것은 실적이 좋아서 오른 게 아니고 미국에서 수입하는 유럽산 자동차라든가 이러한 것들, 소위 말해서 한국산 또 일본산 이러한 수입차들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할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죠. 거기에다가 나스닥, S&P 500 이렇게 다 올라가는데, 뭐니 해도 일단은 이 미중 무역 협상 이것 때문에 투심이 팍 올라가는, 소위 말해서 투심이 상승을 했죠. 투자 심리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미중 무역 협상에서 어떤 거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미국에서 첫째가 중국의 수입 확대. 자, 중국 니들 말이야, 여기서 수출하는 게 지금 5천억 불이 넘어. 우리는 기껏해야 1,000 몇백억 불 정도, 많지도 않아. 해봤자 600 이런데, 이거에 대해서 바란스, 소위 말해서 니들이 우리가 수입해 가지고 가는 것만큼 니들도 수입을 해가라. 미국에서 수입품이 제일 그래도 많이 수출하는 게 비행기예요. 비행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캐터필라라 그래야죠. 중장비 쪽에 캐터필라 회사에도 수출하는 거, 이것이 제일 많이 나가는데, 이제는 셰일가스도 있잖아, 그죠? 셰일가스도 가져가고, 니들 우리가 막 가져가서 여기서 좀 좀 똑같이 좀 만들어라. 너무 한쪽으로 기울으니까 무역 적자가 누적이 된다. 이렇게 여기서 얘기가 나오는데, 요것도 어느 정도 중국에서 수입해 가는 걸로 거의 돼 가는가 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경제 시스템 개혁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 이것도 어느 정도 경제 시스템 개혁, 이거는 또 중국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위안화의 소위 말해서 인위적인 평가 절하. 이게 뭐예요?
소위 말해서 뭐 우리가 이게 환율 조작이라고 얘기하죠. 주가 조작, 뭐 환율 조작. 소위 말해서 인위적으로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게 아니라 뭐 여기서 정부에서 수출이 좀 잘 안 된다. 그러면 이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수출이 좀 된다. 그러면 위안화 가치를 올리고 이런 상황으로. 근데 미국도 말이에요. 아주 골 때리는 국가예요. 여러분들 달러가 기축통화 안에 전 세계에 돌아다녀요. 그러면은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얘들이 양적 완화 정책을 썼잖아. 그죠? 양적 완화. 이 달러를 말이야 막 찍어대. 지들이 허벌나게 찍어대요. 예를 들어서 요만큼 있었는데 이만큼 더 찍어가지고 통화량이 늘어났어. 그럼 지들은 막 마음대로 찍어내고. 그러면 이 환율을 얘들이 아주 민감하게 보는 국가가 중국하고 일본하고 그 다음에 독일하고 한국하고 이런 소위 말해서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들의 환율을 아주 그냥 이 현미경을 들이대고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를 아주 들이대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도 이 환율 소위 말해서 인위적으로 평가절하하는 것을 중단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협상이 제일 안 되는 게 지금 뭐냐 그러면은 IT 쪽에서의 지적재산권. 이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게 지적재산권이.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기술을 절취라는 게 훔쳐가는 것도 있고 M&A 해가지고 기술을 여기서 통째로 가져가는 게 있어요. 자, 미국을 위시해가지고 뭐 한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 서방 유럽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동맹국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중국에서 수출을 하면서 여기서 외화 보유고가 높아지니까 각 국가의 기업들을 M&A를 해요. 그러고 나서 기술을 가져가. 그러고 나서 또 여기서 지들이 그 기술을 바탕 삼아가지고 더 경제 발전 또 기술 발전을 이뤄나간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반도체 공장을 세워가지고 한국의 여기서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미국의 마이크론 이런 회사들보다도 더 앞서가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브레이크를 빡 걸었잖아요. 자, 미국 기업들 장비 못 팔아 중국에다가. 왜? 그 장비는 이 시설 라인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장비예요. 그러면 라인이 안 돌아가는 거야. 네? 그런 상황을 지금 미국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에 대한 강제 이전 문제 등을 놓고 양측이 이견을 접히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제일 지금 여기에서 협상에 조금 좀 안 되는 그러한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거기에다가 국제유가가 또 숄숄숄숄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기름값이 말이야 원유가 있죠. 그죠? 야, 이게 꽤 올라갔어요. 저점 대비해가지고 한 20%나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기름값이 연초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연초면은 여기죠. 연초 대비해가지고, 20%나 업, 위로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야, 왜 이렇게 20%씩 이렇게 올라오면은 기름값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브렌트, 이 북해산유를 브렌트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서부 텍사스 중진류.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서부 텍사스 중진류 그러면은 미국의 텍사스에서 생산되는 중간 품질의 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것도 지금 솔솔 올라와가지고 56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많이 다 수입하는 중동 두바이유. 요것도 솔솔 올라와가지고 꽤 많이 올라왔어요. 자, 이렇게 그 국제유가가 올라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요 담합. 이 소위 말해서 오펙하고 비오펙. 오펙 그러면은 사우디를 위시해가지고 사우디, 뭐 이란, 그 다음에 이라크. 여기 이제 소위 말해서 오펙이라는 이 석유 수출 기구예요. 거기다 비오펙. 비오펙이 누가 있어요? 오펙, OPC, 러시아. 그 다음에 뭐 다른 여러 국가들이 있죠. 근데 러시아하고 이렇게 해서 감산. 생산량을 줄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감산을 결정을 했는데 푸틴 대통령이 과연 감산을 지킬까 아닐까 이렇게 이행 여부에 의심시 됐는데 요번에 말이야 푸틴 대통령이 이 불식을 시키면서 그 우려를
우리도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또 뜩 얘기했네. 거기에다가 또, 베네수엘라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고 베네수엘라하고 이란. 여기에다가 미국이 경제제재 조치를 하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솔솔솔솔 올라가는 이러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국제유가는 당분간 계속 올라갈 그러한 상황이 아니겠냐. 그러니까 서민들이 우리는 뭐 100% 수입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은 뭐 석유라든가 휘발유라든가 경유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정유소에 주유소에 이렇게 갈 때마다 조금 아마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지금 이런 상황에 우리 증시의 상황을 보면은 이게 말이야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샥 올라가는데 자, 지금 코스피 지수에 많이 올라간 게 어떤 게 올라갔습니까? 우리가 이제 코스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제일 많이 올라간 게 화학 쪽이 많이 올라갔어요. 화학이 왜 올라갑니까? 화학이 보면은 이 기름값 국제 유가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어떤 질문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내가 이 밑에 댓글에 보니까 기름값이 올라가면은요, 우리는 원유를 수입해 쓰는데 화학주가 왜 올라갑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원짜리 팔 때하고 120원짜리 팔 때하고 마진 폭이 틀리잖아요. 120원에 대해서 100원에 대해서. 그래서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은 마진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면은 정유소라든가 화학 이러한 것들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올라간 것이 화학하고 그 다음에 전기전자 뭐 이러한 것들이 쭉 올라갔죠. 서비스도 올라가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어떤 거를 과연 샀느냐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외국인들이 뭘 샀길래 이렇게 솔솔 올라갑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보니까 외국인들이 주로 산 게 요 종목을 샀어요. 지금 외국인들 쭉 보니까 화학 쪽, 그죠? 화학 많이 샀네, 그죠? 기관도 사고. 그 다음에 전기전자 그러면은 반도체주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들을 많이 샀어요. 그 다음에 철강. 여기에서 보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이 철강주를 많이 샀어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화학주 아까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전기, 이렇게 IT주들이 또 올라갔고, 거기에다가, 여기서 철강 쪽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여기 당분 화학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IT 전기전자 올라갔죠? 철강이 올라갔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니까 화학, 전기전자, 철강 이러한 것들이 샥 올라왔어요. 야, 거기에다 또 특징주가 오늘 또 나왔어요. 중국의 유커들이 늘어난다. 소위 말해서 중국의 유커 그러면은 관광객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뭐 보니까 화장품 관련주들 그리고 또 보면은 뭐 백화점 관련주들 그 다음에 호텔 신라 이러한 것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보니까 제일 많이 올라간 게 에이블 CNC가 15%가 올라갔어요. 화장품이죠. 미샤 하는 거. 그 다음에 아모레 G 그 다음에 LG생건 그 다음에 애경산업 이런 게 올라갔어요. 근데 보면은 아모레 퍼시픽 이쪽에서는 아모레 그룹에서는 중국 뭐 유커 들어오는 것도 있었지만은 1,500억의 자사주 매입 뭐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서 결국은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 또 뭐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 이것이 7.5%가 올라가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뭐 또 보면은 오늘 쭉 보니까 뭐 삼성전자도 2%나 올랐어요. 하이닉스 2.7. 그 다음에 LG화학도 많이 올랐어요. 현대차는 좀 내렸죠. 포스코가 올랐고 셀트리온이 0.7%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오늘 좀 특징주라 그러면은 요주가 좀 특징주가 아니겠냐. 차바이오텍 바이오 쪽에서 차바이오텍이 여기에서 이렇게 급락을 했었어요. 쫙 내려왔다가 지금 여기서 그래도 오늘 13%나 올라왔는데 여기서 관리 종목이죠. 지난번에 적자가 나가지고 이렇게 관리 종목이 됐는데 요번에 흑자가 기록이 되면서 관리 종목이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약 한 13%나 뛰는 이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시황을 쭉 훑어봤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다 보니까 야, 여러분들 말이에요. 아주 머리가 아파요. 우리가 카페가 이 짝퉁 카페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이 짝퉁 카페 지금 이게 우리 카페인데 이게 우리 카페예요.
이게 여기에 보면 안정모의 주식 투자, 이게 오리지널 이 카페예요. 이게 카페인데 여기 뭐 짝퉁이 생겨가지고 여기 또 들어가가지고 가입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환장하겠어. 여기 뭐 보니까 뭐 몇몇 가입해가지고 뭐 왕창 배우고 싶습니다. 뭐 가입합니다. 뭐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주식 3년차. 여러분들 아까 그거 외에는 다 가짜예요. 네이버에 가서도 뭐 몇 개나 되더라고. 여기 가가지고 이게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몰라. 이게 아마 마케팅 하는 데서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거 빼가지고 아마 저거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뭐 가입들 많이 했어. 여기도 내가 보면은 참 정신 나가는. 이게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 가가지고 막 가입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정보 여기다 막 제공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예?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 딱 눌러가지고 사람들이 한 3,000 정도 여기 있어요. 얼굴도 있고 이게 있어야지. 근데 또 다른 데는 또 얼굴도 만들어놨더구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필히 명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또 네이버에다 보면은 네이버는 카페가 없어요. 네이버에도 또 여기다 해놨어요. 여기도 이게 내 카페 아니에요. 여기에 여기 보면은 여기서 뭐 막 부동산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 여기 부동산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여기다가 이렇게 뭐 사진까지 뭐 했는지 내가 그거 모르겠는데 해놓고 말이에요. 거기서도 또 막 받아. 근데 이게 누르면은 한번 들어가면은 가입해가지고 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그 정보를 아마 빼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보면은 여기에 가입이 안 돼 있어요. 소위 네이버 쪽에는 없으니까 오리지널만 있어요. 그리고 이 네이버에도 내가 여기서 영상을 올려놨는데 이거 좀 보면은 여기에 말이야, 카페 이름도 다 있어요. 이게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영상을 하나 봤다. 이게 딱 누르면은 말이에요, 여기 카페 주소가 다 있는데 도대체 보지를 않는가 봐. 희한해. 여기에서 보면은 카페라든가 이런 거 이렇게 쭉 내려보면 카페 다 있어요. 여기에 카페가 어디 있다, 카페 다음단넷 뭐 여기 이거 누르면은 들어올 텐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헤매가지고 거기다가 막 갔다가 자기 신상의 명세서를 기록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네, 꼭 그렇게 해주시고. 자, 그리고 우리가 카페 쪽에서 보면은 이제는 여러분들 카페 내가 가입하라고 자꾸만 말씀을 드리잖아요.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보세요. 카페 여기에서 카페 오면 이 얼굴이 일단 사진이 있잖아.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뭐 한 3-4명만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자기 신상 명세서 절대 하지 말고 오시면은 말이에요, 여기에 밥초이는 이렇게 매매한다. 이거 누르면은 여기에서 매매 기법, 밥초이가 한 달에 어떻게 해가지고 1,500을 버는지 매매 기법을 계속 여기 기록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와가지고 이걸 보면서 1,500을 버는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벌더라. 여기에 다 이제 이거 보세요. 밥초이는 이렇게 매매한다. 이제부터 등산의 시작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어떻게 가면서 이런 식으로 여기 다 내용이 시리즈로 나가고 있다고. 와서 공부하세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 천년하랑님 또 매매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다 있어요. 근데 수익률 자랑 있죠, 요거. 이제는 읽지를 못하겠어. 너무 많이 수익을 내다 보니까 이게 다 수익이야. 읽어주다 보면은 방송 자체가 안 돼요. 그냥 오셔가지고 보세요. 진짜 많이 수익 많이 내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여기다가 또 광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뭐 광고, 이거 다, 여러분들 우리는 돈 받고 이러는 거 없어요. 이런 게 여기다가 광고를 막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괜히 낚시 걸려가지고 가가지고, 낚시 물지 말아요. 다 죽어요. 아셨죠?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또 방송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꼭 실현을 해야 됩니다.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뭐 이렇게 사고 팔고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거를 기록을 해두세요. 기록이라는 게 뭐냐? 매매 일지를 꼭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매매 일지라는 건 일기예요. 매매 일지. 내가 샀어. 얼마에 사가지고 분할 매수도 얼마 하고 그리고 나서 올라가서 팔았어. 수익이 났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잖아, 그죠? 근데 이걸 이렇게 했는데 내려와가지고 손실이 나고 팔았어. 소위 말해서 손절을 했어. 손절.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매수 포인트라든가 이런 거를 머릿속에서 여기 와가지고 제가 영상에 올린 대로 소위 말해서 교육한 대로 그대로 했는데 이게 수익이 난 경우가 있고 손실이 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왜 내가
이게 손실이 났고 수익이 났고를 서로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복기라 그래요. 이걸 복기. 복기를 해봐야 됩니다. 복기라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은 이 프로 기사들 있죠. 프로 기사, 바둑 기사들이요. 이게 예를 들어서 A, B 둘이 이제 프로 기사들이 바둑을 두었어요. 근데 B가 졌어요. A가 이기고. 그럼 B는 가가지고 이걸 다시 또 처음부터 복기를 합니다. 내가 뭐해서 어느 지점에서 도를 잘못 나가지고 이렇게 됐는가. 그러면은 여기였었구나. 여기다가 놓을 거를 여기다 놨었구나. 이게 굉장히 소위 말해서 다음 바둑을 둘 때 한 발 여기서 더 발전하는 거예요. 이 A도 또 마찬가지겠죠. A도 가가지고 복귀를 하겠죠. 뭐 이겼으니까 나는 그냥 이러지는 않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 일지를 꼭 쓰세요. 매매 일지를 오늘 매매한 거 A라는 종목을 매매해서 어떻게 했는데 손실이 났다. 그러면 이 손실의 원인이 뭔가? 그 다음에 B라는 종목을 어떻게 매매를 해서 수익이 났다.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했는데 수익이 난 건가? 아니면 우연찮게 했는데 수익이 난 건가? 그거를 계속 자기가 복기를 하다 보면은 자기가 장단점을 찾게 돼요. 내가 뭐를 실수를 하는 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가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식이란 실수를 줄이는 거다. 실수를 줄이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내가 기억날 거예요. 골프하고 얘기를 했어요. 골프하고 비교를 했어요. 골프를 이렇게 여기서 처음에 여기서 드라이브로 쳐가지고 아이언으로 여기 보내서 그 다음에 여기 가지고 퍼더를 넣을 때 요 구멍에 호에 넣을 때 누가 실수를 덜 하느냐야. 이게 잘못해가지고 또르륵 굴러가지고 넘어가는 경우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들어가는 경우 이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실수를 줄이는 게 소위 말해서 승리를 할 수 있는 이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매매일지를 꼭 쓰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 주식시장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저껜가 거래량에 대해서 내가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 거래량이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것들이 또 있어요. 거래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또 거래량에 대해서 이 교육을 하려고. 자, 우리가 거래량 그러면은 뭡니까? 거래량이라는 것은 주가의 그림자이고 세력의 발자취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거래량이 말이에요. 이 주가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소위 말해서 차트를 봤을 때 이거를 내가 꼭 보라 그러잖아요. 뭘 보라 그럽니까? 이게 위에 올라가는 거, 이 차트 이 주가 올라가는 거 이거 소위 말해서 이평선이라고 얘기하죠. 이거보다도 밑에 있는 거래량이 늘어나느냐, 이렇게 늘어나느냐, 아니면은 줄어드느냐,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이게 여기에 따라서 이 주가의 흐름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가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강의하는 게 이게 두세 번 정도 갈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내가 강의를 해줄까 말까 하다가 이건 알아야 되겠다. 근데 좀 딱딱해요. 어떻게 보면은 재무제표 보는 것보다도 더 딱딱할 수가 있어요. 제가 재무제표를 설명하는 건 아주 쉽게 설명을 해줬어요. 왜? 그거를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BPS가 뭐고 PBR이 뭐고 이렇게 그런 거를 내가 아주 설명을 쉽게 해가지고 그거를 보신 분들은 이거를 내가 몰라서 용어를 몰랐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한번 잘 보면서 따라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차트를 보면서 저 때는 저런 게 이유가 있어서 내려왔구나. 자, 보십시오. 자, 거래량의 중요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메모 다 해가지고 하세요. 거래량의 중요성이에요. 거래량의 중요성. 이게 시리즈로 나갑니다. 1번. 자, 고점이에요. 이제 고점이면 꼭대기예요. 그죠? 고점에서 대량의 거래와 더불어 이게 이제 이렇게 이 주가가 올라갔어요. 여기다 그냥 그릴게요. 제가 이렇게 고점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대량의 거래. 그럼 이제 소위 말해서 이렇게 있으면은 대량의 거래라는 거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래량, 대량 거래. 이렇게 쭉 대량 거래. 이게
거래량이 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증가가 되겠죠. 올라가면서 그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소위 뭐 파란색도 있을 거고 빨간색도 있을 거고 아마 뭐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거래량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래량이에요. 이거는 거래량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주가예요. 이거는 주가. 이게 주가에 이제 쭉 올라갔어요. 그래서 고점에서 더불어 고점에서 이게 대량 거래예요. 더불어 음봉이 출현하고 이게 음봉이라는 것은 양봉, 음봉, 이 음봉이에요. 우리가 봉이 빨간 거가 있고 파란 거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잖아요. 봉이 파란 거가 있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 차트에 보면은 빨간 봉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있잖아. 그죠? 그 파란 봉, 이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놔요. 이게 아주 처음이면 잘 몰라서 그런데 파란 봉은 아침에 시작을 여기서 해가지고 여기서 끝나면은 파란 게 돼요. 소위 말해서 이게 시초가보다도 낮아지면 파란 봉이고 그 다음에 이게 빨간 봉은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종가에 여기가 끝나요. 그러니까 시초가보다도 높이 끝나면은 양봉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방금 저한테 설명을 들으셨듯이 고점에서의 이 대량 거래, 이 거량이 확 터졌어요. 그리고 음봉이 출현하고 이 주가가 하락을 해요. 이게 올라갔으면 이제 주가가 여기서 살살살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이게 주가는 이제 일단은 뭐 빨간 거로 손을 거보자고요. 빨간 손으로 거보고 이렇게 이제 주가가 슬슬슬슬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는 와중에서 주가가 일단 떨어지다가 하락을 멈췄다. 이게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고점에서부터 떨어져가지고 하락을 멈췄어. 옆으로 이렇게 가요. 이게 멈췄어요. 멈췄는데 거래량이 증가를 하지 않아. 거래량이 여기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쭉 증가를 하지 않고 이 증가를 하지 않는다면은 여기 이제 증가를 하지 않는다는 건 소위 말해서 거래량이 적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적어.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점점 적어지면서 주가 하락은 일단은 멈췄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일단 주가 하락이 여기에서 이렇게 멈췄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 폭락의 위험이 있으니 관망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거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 생겼어요. 장대 음봉이. 거래량이 팍 터졌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에서 일단은 떨어지던 것이 멈췄어요. 멈췄는데 거래량이 증가를 하지 않고 여기에 증가지를 하지 않는다면은 추가로 그냥 팍 떨어질 수 있는 거래량이 이렇게 많아지지 않는다면은 떨어질 폭락의 위험이 있으니까 관망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거 잘 머릿속에 넣어두면서 차트를 보면서 이거를 항상 보세요. 차트 보고 이거 보고 이거 차트 보고 이런 거를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다 해놨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할 거예요. 아셨죠? 자, 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또 갑니다. 또 넘어갔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의 뭐라고 또 써 있습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주가가 하락 중에 자, 주가가 이제 여기 쭉 아까 얘기대로 쭉 올라갔어요. 근데 쭉 떨어졌어요. 하락 중에 거래량이 터지면 이 거래량이 이렇게 이제 여기서 멈췄어요. 이렇게 아까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거래량이 늘지 않으면은 추가 하락의 경우가 있다 그랬잖아.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주가가 이렇게 옆으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일단은 멈췄어요.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것은 하락 중에 거래량이 터졌어. 여기서 소위 말해서 거래량이 아까는 거래량이 없다 그랬고 이번에는 거래량이 있어요. 여기서 거래량이 이렇게 이제 여기 거래량이 이렇게 아까 이렇게 줄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거래량이 이렇게 막 터지면서 소위 말해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여기서 멈춰 있어요. 이런 경우가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봐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아까 장대 음봉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장대 음봉에 소위 말해서 여기서 이제 세력들이 다 해먹었어. 장대 음봉에 이렇게 장대 음봉에 대량 거래가 터진 다음에 여기 주가가 내려온다고 여러분들이 항상 장대 음봉의 대량 거래 여기가 꼭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장대 음봉의 대량 거래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멈췄는데 갑자기 거래량이 늘었는데도 올라가지도 않아. 이게 늘었는데도 올라가지 않다.
그러면 이거는 이 고점에서 여기서는 세력들이 계속 털어내면서 개미들이 그냥 와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사는 거예요. 이거를 사서 여기서 막 계속 개미들이 매달려가지고 사는 거야. 소위 말해서 어리석은 개미들이. 그래서 여기서 와가지고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신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아니야. 신규 매수세가 들어오면 주가가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야죠. 근데 신규 매수세가 들어오질 않고 주가가 여기서 제자리에서 이렇게 멈춰 있어요. 이것은 고점에서 물량을 다 털지 못한 소위 말해서 세력들이 개미 꼬시기야. 여기서 보면 대개 이평선이 이렇게 지지선이 지나가요. 이게 소위 말해서 이평선, 지지선을 왜? 걔들도 짱구가 아니에요. 그러면 개미들은 야 이게 지지를 받는구나 생각하고 들어온다고. 이게 지지를 받는 게 아니라 이 거래 소위 말해서 세력들이 물량을 다 털지 못하고 물량을 다 털어야 돈이 될 거 아니에요. 요 개미들의 꼬시기야. 여기서 지지를 받게. 그러니까 매수세를 여기서 보면은 매수세를 유인하기 위한 자전거래. 소위 말해서 지들끼리 이게 세력들이 움직이려면 얘들이 뭐 이렇게 많아요. 계좌가. 또 지역마다 요즘 IP 조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1위 넘기고 여기서 1위 넘기고 여기서 1위 넘기고 막 이렇게 돌린다고. 소위 말해서 이렇게 부산 대구 찍고 뭐 우리 있잖아 그죠? 부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뭐 목포 뭐 왜 이렇게 얘들이 세력들이 짱구에 한 군데서 하게 안 그래요. 여기서 팔고 여기서 받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받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들끼리 돌리는 거야 이게. 그러면 걔들의 입장에서 손해볼 게 없잖아 그죠? 이러면서 개미들이 여기에서 와 이게 지지를 받고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하고 들어올 때 팍 그냥 던지고 나온다. 이게 그래서 개미들의 매수세를 유인하기 위한 자전거래 성격이 짙기 때문에 단기 매매로만 대응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야 이제 올라가겠지? 이만큼 또 전고점을 향해서 분명히 갈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오산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은 단타 그냥 조금 반등을 먹고 단타로 단기 매매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탑로스를 정확히 걸고 들어갈 때 스탑로스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매수 후에 거는 게 있고 보유 아니면은 살 때 거는 게 있다. 근데 분명히 영상을 20번 30번을 보세요. 10번 가지고 모자라면은 이명소리가 나가지고 꿈속에서도 내가 나타나가지고 야단치고 공부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경우에는 단기 매매로만 대응해야 된다. 이걸 또 사두고 말이야 올라가겠지 하고 그냥 있다가는 개박살 나는 게야. 명심해요. 그래서 이 거래량을 이게 우리가 고수들은 이 주가를 보는 게 아니에요. 거래량을 봐. 왜? 거래량은 여기에서 세력의 발자취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주가는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은 못 속여요. 이 거래량이 늘어나야지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은 주가는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력의 발자취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주가의 그림자 해가 여기 있어요. 그림자가 비치면은 이게 바로 거래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메모를 잘 해가지고 한번 차트를 보면서 비교를 해봐요. 이런 경우에는 요렇게구나. 그거 보면은 아마 조금 하다 보면은 눈에 속 들어올 거예요. 조금 좀 딱딱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차트를 기술적인 분석을 하려면은 제가 지금까지 기본적인 분석이라는 것은 재무제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재무제표를 제가 다 분석을 해줬어요.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근데 기술적인 분석이나 차트 분석은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런 식으로 좀 어렵지만은 설명을 해줌으로써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데 있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세력의 꼬임에 속지 않는다 이거야. 낚시에 안 걸린다 이거야. 아까 내가 그 카페 봐봐요.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에다가 자기 신상을 다 털어넣어. 전화번호 몇 번 뭐 정신 나갔어 이게. 거기 분명히 카페 주소도 있어. 그러니까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가가지고 낚시 목딜이 되고 목 잘라주세요 하고 똑같이 뭐 거기다 왜 자기 신상을 왜 기록해? 내가 그 카페 들어오는 데다가 우리가 뭐 전화번호를 적으라 그럽니까? 뭐에 대해서 주소를 적으라 그럽니까?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걔들은 거기다가 전화번호 기록 왜 투자금 얼마 왜 나중에 낚시를 해야 되잖아. 그럼 전화번호를 해가지고 콜을 해서 이렇게 뭐 가입을 하라든가 아니면 뭐 마케팅 뭐에 쓰려는지 난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잘 보고 가입하세요. 나도 보니까 나도 헷갈리더라고.
야, 별게 다 있어요. 참 대한민국에 사기꾼만 있는 건지.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이게 좀 딱딱하더라도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날탱이로 먹으려고 그러면 도둑놈이라고 했어요, 내가. 날탱이가 어디 있어, 세상에. 이건 머릿속에 팍팍팍. 알았죠? 자, 거래량이 감소하며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이게 거래량이, 자, 이걸 그려가면서 여러분들 이해를 쉽게, 이게 여기다 쫙 그려야 돼요. 이렇게. 거래량이 감소를 해. 늘어나야지 올라가잖아, 주가가. 주가가 여기에서 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이게 이제 주가는 빨간 걸로 해줄게요. 주가가 올라가. 쫙. 주가가 이제 쭉 올라가.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면은 거래량이 팍 이렇게 늘어야지 주가가 샥 올라갈 거 아니에요, 거래량이. 그죠? 근데 이게 아니야. 오히려 거래량이 주가가 올라가는데, 뭐, 이거 초입에서는 뭐, 이렇게 주가가 푹 올라가는데,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감소를 해. 이거 뭔가 이상하다. 여기 있어, 거꾸로 가고 있어. 거래량이 감소를 해요.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소위 말해, 이렇게 감소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차트를 보다 보면 저도 많이 비교를 해봤어요. 이런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런 경우에는 주가의 견인 세력들이 장기간에 걸쳐 여기에서 주가가 바닥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가 뭐 그냥 가만히 있는 놈이 올라갑니까? 여기서부터 매집을 할 거 아니에요. 주가를. 소위 말해서 이 돈을 들여가지고 이 친구들이 여기서부터 계속 모아야 돈이다. 모으자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계속 모았어요. 조금. 그러면 이게 이제 가다가 보면은 여기서 뭐 뿔뚝 거래량 한 번씩 묵 생긴다고 이런 거 이렇게 생겨요. 그게 매집의 흔적이야. 그렇지 않으면 뭐 나머지 이 차트들은 이 거래량은 요러다가 빡 생기고 요러다가 탁 생기고 요러다가 딱 생겨요. 요런 경우에는 여기 보니까 요 인간들이 매집을 하고 있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거래량이 감소를 했는데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그동안에 견인 세력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바닥권에서 물량을 매집이 끝났어. 그러면서 강하게 상승을 이렇게 할 때 이러한 현상이 발생이 된다. 그러니 여기에서 이런 경우에 발생이 되니까 이 경우에는 여기에서 만에 하나 내가 여기서 가지고 있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올라가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우연찮게 이걸 가지고 있어.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매집 흔적이 있어. 이런 매집 흔적이 있어서 나도 편성을 해서 같이 샀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갑자기 확 올라가면 여기서 팔지 말으라는 얘기야. 거래량이 줄면서 올라가면은 이거는 매집이 끝나서 주가를 강하게 상승시키려는 그러한 세력들이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이 경우에는 장대 음봉, 내가 그랬잖아. 장대 음봉의 대량 거래. 이게 결국은 여기서 세력들이 떠넘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되게 그래요. 요런 경우에 장대 음봉이 발생한 거나, 그러니까 장대 음봉의 대량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총 주식수보다, 그러니까 주식수가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주야. 1000만 주. 근데 어떤 거 보면 1000만 주에 뭐 1500만 주가 한 번에 막 그냥 계속 하루 사이에 매매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봐요. 나중에. 이 총 주식수보다 많은 거래량이 분출되기 전까지는 주가는 상승한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끌고 가는 거야. 개미들아 와라. 호구들아 와라. 99%의 개미들 와라. 우리가 1% 먹어치우겠다. 이런 거예요. 1%가 다 여기에서 결국은 이거 사는 게 누가 사요? 어리석은 개미들이 고점에서 떨어지니까 내가 여기서 사지를 못했는데 여기서 찍고 돌리겠지. 부산 찍고 광주로 가겠지. 뭐 이런 식의 대구 찍고 서울로 오겠지. 대구 찍고 서울로 가는 게 아니라 포항으로 빠져가지고 다시 부산으로 가요. 이런 사태가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쫓아가라는 의미가 아니고 만에 하나 여기서 가지고 있는 중간에서 편승을 했다면은 절대 이런 거가 나올 때까지는 팔지 말아라. 끝까지 가라. 팔지 말고. 그러면은 크게 먹는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뭐 따라서 사라. 이 고점에서 왜 미쳐서 따라서 사게? 안 그래요? 내가 세력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했다가는 한마디로 말해서 골로 가는 거야. 골로 가. 그 다음에
뭐 이해를 하나는 안 하나 모르겠다. 또 내가 나중에 또 기회 나면 또 해줄게요. 자, 따라서 여기 또 있어. 따라서 여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음봉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내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올라갔어요. 거래량이 여기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있어요. 근데 장대 음봉 분명히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장대 음봉에 대량 거래, 거래량이 퍽 터졌어. 그럼 여기서 이러한 것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보유를 해가지고 이런 게 나오면은 먹고 나와라. 그렇다고 막 따라붙지 말아요. 여기 따라붙었다가는 죽어. 개미 무덤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세력들이 모아가지고 왔는데 내가 우연찮게 이걸 발견을 했어. 아, 요 인간들이 여기 세력이 붙은 것 같아. 그리고 여기서 살 경우가 있잖아. 그죠? 근데 요쯤 가가지고 팔지 말으라는 얘기야. 이게 나타날 때까지 거래량이 장대 음봉의 대량 거래 발생, 거기에다가 또 뭐가 있어요? 발행한 주식수보다 더 많게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빨 깍 깨물어라. 어금니 그냥 부러지면은 임플란트를 하면 돼. 임플란트는 어디 임플란트? 오스템 임플란트. 알았죠? 임플란트 오스템이 제일 좋아요. 대한민국의 첫째고 또 최규혁 회장 뭐 하여튼 잘 아니까 가서 그거 해줘요. 제일 싸. 그래. 제일 싸다는 게 보다도 일반적인 다른 거보다도 내가 보니까 훨씬 낫더라고. 나 다 임플란트 1, 2, 3 4개 하나 둘 셋 3개 했는데 다 오스템 걸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재미있어요. 어떻게 모르겠다. 이해를 제대로 하고 따라오시는지. 하여튼 일단 머릿속에 메모라이징을 해. 그럼 이렇게 노트에다 다 적어요. 아니면 또 돌려봐. 그러고 나서 메모해가지고 계속 보면서 이 차트 나오면은 아주 이게 시리즈로 많아. 차트 나오면 이렇게 보라고. 알았죠? 아, 이거는 어떤 상황이구나. 이건 어떤 상황이구나. 자, 다음 4번 또 있어요. 4번이 뭐예요? 4번이 바로 여기에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주가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세력들이 추가로 물량을 매집 중인 경우가 매집 중인 경우에 많이 나타난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자 봐요. 자, 주가가 점진적으로 상승을 해. 점진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주가가 근데 거래량이 이상하게 또 줄면서 살살 올라가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뭐 이 줄이 이게 왜 펜이 펜아 이게 이렇게 직선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게 파란 게 되면서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경우 이렇게 가다가 거래량이 이렇게 줄면서 살살 올라가. 조금 이게 조금 이게 뭐 빨간 것도 있고 뭐 섞이겠죠. 이때는 좀 거래량이 좀 있었어요. 이때는 요 전에는 올라오는 데는 뭐 요거보다는 거래량이 좀 많았는데 이상하게 거래량이 줄면서 그래도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에 이거는 소위 말해서 여기서 줄면서 주가가 이게 이게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경우는 세력들이 추가로 물량을 여기에서 매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줄면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불구하고 이 경우에는 반대의 현상이 벌어지는 것으로 몇몇 세력들이 물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비정상적인 패턴이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하락세로 반전되기 전까지는 보유 포지션을 여기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물량이 확 나올 때까지는 그냥 가져가라 이거야. 계속 여기에서 그냥 쭉 올라가면은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거래량이 대량 거래가 주가는 말이에요. 결론은 그거예요. 대량 거래 그 다음에 장대 음봉 주가가 여기서부터 이제 쭉 올라갔어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추가로 물량을 매집 중인 거야. 조금 한데도 거래량이 줄면서도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그렇다고 거기서 거래량이 줄었다고 해가지고 야 이거 거래량이 줄으니까 급락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홀딱 팔고 나오지 말고 여기에서 장대 음봉의 대량 거래가 팍 터질 때까지는 이빨 깎게 물어라. 이빨이 부서지면 임플란트가 요즘 있기 때문에 그냥 빡 땡겨라 이거야. 그러니까 최대한 갈 때까지는 끝까지 그냥 들고 가라 이거야. 거기서 틱 놓치고 나서 아이고 저거 팔았더니만 넌 배를 갔어, 따블을 갔네. 아 내가 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따라 붙어라 이런 게 아니야. 이런 거 말이야. 제대로 여기서 사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말이야. 제대로 여기서 바닥에서 주워가지고 여기까지 끝까지 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힐딱 팔았어.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갔어. 그러니까 여기서 팔고 났더니 배가 더 갔어. 배 아파하지 말아라. 이 얘기야, 이 얘기. understanding. 예. 그렇게 하세요. 진짜 많이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러다 보면은 또 시간이 넘어가. 그러면 이제, 이거보다도 이제, 그러면 내일 또 하자고요, 요거. 여기 보면 또 있어요. 뭐, 계속 나와. 계속 나오니까 시리즈로 합시다.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차트를 해가지고 저것도 또 해줘야지. 종목 점검도. 오늘 종목 점검 할 게 좀 있어서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내일 또 이 거래량 재미없으면 안 할게. 내일 댓글 달아요. 아우, 나 이거 머리가 아파서, 아우, 거래량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 해줄게. 그냥. 헬리링 러버가 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좀 벅찬 경우가 있어요. 그건 나도 하면서도 좀 그런 옛날 그래서 저도 갖다 놓고 이렇게 놓고 보면서 차트 보고 아 이런데 이렇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크게 먹을 수가 있고 속지를 않아. 그래서 거래량이 주가의 그림자라 그러는 거예요. 크게 먹을 거를 미리 나와가지고 배 아파하지 말으라. 또 빨리 빠져나와야 될 거를 들고 앉아가지고 달달달달달달 다 먹고 나올 거를 달달달달달 들고 있다가 결국은 다 먹어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먹을 거를 500만원밖에 못 먹는 경우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알아서 들으세요. 댓글에 달아요. 난 이제 그거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안 해줄게. 자, 그러고 여기에서 보면은 어디 갔어? 종목. 자, 오늘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종목이 조금 좀 거래량 오늘 머리가 아픈 게보다도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쭉 해준 게 여기에 있었죠. 얻은 거야. 코롱 어디 갔어? 코롱 머티리얼스가 어디 갔어? 코롱 머티리얼스 보이지가 않네. 코롱 뭐 치지 뭐 분명히 내가 여기서 찾아놓은 것 같은데. 네. 여기 있네. 자, 코롱 머티리얼스. 여러분들 이거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를 코롱 머티리얼스를 어제 여기서 샀어요. 여기 하루 전에 여러분들 이거를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돼. 자, 여기서 살 때 왜 샀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여기서 빠졌다 그랬어요. 여기서 CCI가 빠지고 그 다음에 엔빌롭이 여기에서 거쳐갔어요. 소위 말해서 이 엔빌롭 요놈하고 그 다음에 CCI9하고 딱 해가지고 여기서 수익 낼 확률은 분할 매수하면은 여기 이제 요렇게 해서 요 위치에서 만에 하나 분할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1차 매수 1차 그죠? 그 다음에 2차 3차 이렇게 내려오면은 여기에서 매수하면은 수익 낼 확률이 한 85% 정도 내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3천만원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1차로 1,500만원 그리고 여기에서 상황에 따라서 사람의 간의 크기에 따라서 5에서 10% 떨어지면은 추가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오늘 악재가 나오면서 이누마가 급락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자, 분봉 차트를 보십시오. 이 분봉 차트가 얘가 갑자기 초급락이야. 뭐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왕창 그냥 갔다가 두드려 패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갑자기 그냥 여기도 쭉 밀렸어요. 이렇게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질질질질질 흘리다가 쭉 됐어요. 이런 경우에 악재가 나오잖아요. 악재가 나와서 갑자기 초급락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분할 매수가 됩니까?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마이너스 5가 왔다고 해가지고 안 나고 이거 순간적으로 살 수 있어요? 못 사지. 그냥 휙 가버리지. 마이너스 12였다고 휙 가버려요. 이런 경우에 대응 방법은 하나입니다. 뭐냐? 바로 이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끝까지 내려왔어. 쭉 내려왔으면은 기다려야 돼. 첫 번째 손절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다 산 건 아니잖아. 그죠? 내가 뭐 여기서 3천만 원어치를 다 산 건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악재가 나오면서
초급락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야, 이게 여기서 떨어졌는데 일단은 비중을 내가 1,500만 원어치를 샀으면은 750만 원, 700 맞나? 아, 맞네. 750만 원의 비중을 덜어내고 750만 원을 가지고 내일을 보든지, 아니면은 1,500만 원을 산 거에 대해서 여기서 뭐 한 10% 하락했는데 150만 원, 그래 손실 보자. 그러면 내가 3천만 원에서 150만 원을 빼버리니까 2,850이 있어. 그럼 2,850을 가지고 내일 또 새로운 종목에 도전을 해가지고 이거를 수익을 내면 되는 거예요. 한 번을 내든 두 번을 내든 해가지고 채워넣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여기다가 한꺼번에 분명히 간다 그랬으니까 다 샀어. 3천만 원치를 다 샀으면은 이 사람은 나를 속인 거고 자기 자신을 욕심에 여기에서 앞선 거예요, 마음이. 그런 경우에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재로 급락을 했을 때는 뭐 방법이 없어요. 순간적으로 내려오니까. 거기에서는 뭐 딱 두 가지. 손절로, 자, 내가 10% 손절하고 다시 본다. 아니, 여기서 다시 사면 안 될까요? 근데 악재가 터졌잖아요, 악재가 터지면은 이게 더 내려와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걸려가지고 온다고. 시간이 걸려요. 자, 봐봐요. 여러분들이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은 차바이오텍이 이게 악재가 터졌어요. 어떤 악재가 터졌어요? 여기에서 소위 말해서 실적이 완전히 개판이 돼가지고 관리 종목으로 쇽 들어가 버렸어요. 관리 종목에.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초급락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여기서부터 내려와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손절이 됩니까, 이게? 그럼 여기서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갔다가 몇 년이나 걸려요, 지금 여기 쫙. 최소한 1년 이상 또 망고강산으로 가요. 그러다 보면 1년, 2년, 3년 오기는 오겠죠? 때가 되면은. 이게 소위 말해서 사람이, 기회비용을 잃어버리는 거야. 내가 여기서, 털고 차라리 이게 인정하고, 그래, 내가 뭐 이게 주가라는 거는 갑자기 악재가 튀어나오는 돌발 악재는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나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들? 그 회사 내부의 정보라든가 이런 거 다는 모르잖아. 진짜 극소수의 경영진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푹 이렇게 되면 내가 여기서 1억을 가지고 했는데 여기서 한 2천만 원 까졌다. 나 2천만 원 때문에 못해. 8천만 원 가지고. 이거는 초보니까 도저히 2천만 원을 벌 수 없는 실력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고수, 소위 말해서 좀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면은 아직까지 2천만 원, 8천만 원이 있으니까 이 시드머니, 이게 살아있으니까 이걸로 뭐 1,000만 원을 벌든 500만 원을 벌든 이거 뭐 몇 번 매매하면은 다 떼어넣어.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그걸 못 나오는 사람들은 하수야 하수. 벌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거기서 얽매여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 코로 머티리얼 못 빠져나온 사람들은 두 가지 판단을 해야 돼요. 다 털어내든지 반 가지고 있다가 내일 반등이 나오면 팔든지. 이거 다시 뭐 V자 반등 안 나올까요? 그건 안 나와요. V자 반등이 나올 것 같으면 밀지도 않아. 여기서부터 뭐 V자 반등 이렇게 올라오지 않을까요? 이게 이런 꿈깨요, 꿈깨. 상상을 하지 마라. 상상을 현실적으로 대하라고. 알았죠? 예. 여러분들 내가 진짜 이런 것도 또 경험이야. 여기에서 손실 났던 거를 분명히 메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또 보세요. 어떤 거 한화케미칼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잖아. 한화케미칼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설명을 했어요. 요거 며칠날? 2월 13일 2월 13일이면 언제입니까? 요날이야. 2월 13일 요날 여기서 요런 종목은 여기에서 분할 매수 솔짝 하면은 어떻게 돼? 올라간다. 왜? 여기에서 20일 이동 평균선이 여기서 쭉 올라가면서 소위 말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쭉 올라가서 그러다가 올라가서 눌러주고 올라가다가 눌러주고 여기서 보니까 이런 게 생겼다.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간다. 오늘 얼마나 올라갔어요? 어깨만에 올라갔네. 그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은 원칙을 가지고 하나의 원칙. 이런 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하면은 분명히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꼭 여기에서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자, 신규 종목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단기로 대응할 종목,
또 추세로 대응할 종목. 자, 추세로 대응할 종목은 미투온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미투온. 요거 참 한번 봐요. 제가 막 사람 하나 아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하면서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아요. 내가 이거 사라 그럽니까? 내가 뭐 사라고 이거 사세요 그래요? 이런 패턴을 이렇게 하면은 수익이 날 수 있다. 예.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눌러줬어요. 거기 주가가 씩 올라가다가 눌러줬어. 거래량이 바짝 줄었어. 이런 경우에 거기에다가 또 CCI가 여기에 빠지게 또 현미경 가지고 한번 뚫어지게 한번 갖다 대봐요. 현미경 가지고. 여기가 빠지고 선에 들어왔어요. 막 빠질라 그래. 예, 막. 예. 그래서 막 빠질라 그래. 여기가 막 빠질라 그러더라고. 내가 현미경 가지고 아까 봤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게 살 포인트 같아. 이게 쫙 올라가다가 쫙 올라가다가 쫙 올라가다가 딱 눌러줬는데 뭐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나도 모르지. 내가 그걸 다 알면 귀신이게. 내가 뭐 저기 어디야 미아리 가가지고 점집 하나 차려놓고 오늘은 뭘 사거라 올라간다. 그러면 뭐 거기서 그거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려오면 어떻게 하라 했어? 분할 매수하라 그랬잖아. 그죠? 분명히 내가 분할 매수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분할 매수 샥 하고 그럼 이거 올라갈 가능성이 내려올 가능성보다는 높다. 왜? 항상 주식은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가능성. 올라갈 가능성, 내려올 가능성. 필히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그래서 요것도 수급을 내가 이렇게 쭉 보니까 수급이라는 게 뭐예요? 매수세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매수세를 딱 보니까 야 이게 미투온 그래도 여기에 외국인들이 또 솔솔솔솔솔솔 좀 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단기로 또 하나 쫙 보니까 연우라는 종목이 내가 눈에 이렇게 쓱 보이더라고. 연어가 아니라 연우. 예. 여기 이렇게 요 종목 이렇게 보니까 요거가 여기 싹 해가지고 올라가다가 요것도 여기서 쫙 당겨 올렸어요. 이렇게 쫙 당겨 올라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거래량이 팍 줄었어요. 이렇게 거래량이 바짝 줄었어. 이런 경우에는 말이에요. 대개 거래량이 늘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늘면서 이게 쭉 치고 올라갑니다. 왜? 끌고 가는 세력들이 거래량을 쫙 늘고면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항상 가능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100%가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스탑로스 딱 잡고 스탑로스 스탑로스 배웠어요. 못 배운 사람은 들어가지 말아요. 그 앞에 다 있어. 예. 스탑로스 딱 잡고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뭐 쫙 잡고 스탑로스 딱 돌고 들어갔는데 이게 쫙 올라가면은 팍 먹는 거고 내려오면은 잘리는 거고. 근데 올라갈 확률이 딱 보니까 올라갈 확률이 내려올 확률보다는 높더라. 내 경험상. 왜? 거래량이 터지면서 거래량이 바짝 늘었는데 줄었는데 주가는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저점에 지지를 받고 이렇게 있더라. 그리고 거래량이 늘라고 보이더라. 현미경을 가지고 들이대봐. 알았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면은 아마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냐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가짜 카페 속지 마시고 가짜 카페에서 좀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하나 요거는 좀 설명드릴게요. 젊은 분들은 뭐 이렇게 스마트폰을 잘 쓰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잘 몰라.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댓글 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이게 스마트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제 거예요. 여기 보면 구독이 빨간 게 돼 있어요. 그런 분들은 구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누르세요. 요걸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변해요. 그리고 구독 중으로 딱 나와요. 그리고 여기 종이 나와요. 그럼 종도 누르세요. 종이 누르면은 내가 영상을 띄우면은 종이 딸랑딸랑 하면서 연락이 갑니다. 그럼 요렇게 변해요. 요렇게 변해요. 그리고 위에 화살표가 있어요. 요 밑으로 누르라는 거 눌러보세요. 요것도 안 누르고 그러니까 자꾸 답답한 사태가 일어나는 거야. 요거를 누르고 요렇게 해놓고 요거를 누르세요. 그 이 구독 중인 상황 한 번 누르면 이제 두 번 누르지 말아요. 누르면 풀려요. 다시 빨개져. 요걸 누르세요. 요거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요런 게 나와요. 여기 가면 카페 주소도 있고, 여기에서 뭐 메일도 있고, 여기 다 있고요. 메일도 있잖아. 그냥 메일도 있고, 카페 주소도 있는데 메일이 못 찾겠어요. 메일을 못 찾겠어요. 여기 다 있는데 여러분들 할 줄을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요거를 누르고, 이게 아까 화살표가 거꾸로 밑으로 내려왔던 놈이, 그죠? 내려왔던 놈이 위로 올라가 버렸잖아.
이렇게 누르니까. 그 여기 다 있습니다. 이거 또 누르지 마세요. 자, 여기서 또 하나 넘어갑니다. 뭐를 누르냐. 이 스마트폰 여기서 이걸 계속 손으로, 이 엄지손으로 이걸 위로 올리세요. 영상을. 댓글 다는 데가 이 아래에 있어요. 밑에 쭉 이거 올리면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 공개 댓글 달으라 그랬어요. 여기다 다세요. 왜 여기다 막 질문지에다가 막 감사합니다는 달아가지고 왜 여기 10명이 말이에요. 답글 10명 이거 열어보면은 감사합니다야. 왜 여기다 답니까? 여기다 달지? 저한테 질문하는 거 질문할 것도 없어요. 저한테 뭘 질문해. 영상이 보면 되지. 여기다 달아주세요. 여기 안 됩니다. 알았죠? 그럼 여기다 이제 여기다 다니시는 분들 봐요. 여기다 보면은 공개 답글 이게 여기에 내가 나 질문한 거예요. 여기 대표님 강의 중에 제가 달았던 글을 소개해 주시면서 용기를 주셔서 감동받았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분은 이제 그 썼던 거 막 잠자다가 막 그런 거. 요런 거는 뭐 댓글을 다는데 여러분들이 막 10개씩 달아요. 감사합니다. 뭐 거기다 달지 말아요. 아까 여기다 달아주세요. 제발 여기다 달아주세요. 알았죠? 예. 연세 드신 분들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달지 말으라 이게. 여기다 달지 말어. 여기다 달면은 여기로 숫자가 늘어난다고. 여기로. 여기 숫자 이게 이쪽으로 늘어나야지 여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유치원생이야. 진짜 제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치원생 같이 제가 강의를 하고 보여주고 저도 공부를 할 때 유튜브 공부하다 보면은 야 영상을 보고 하니까 굉장히 쉬워요. 이거를 글로 하니까 어렵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편하게 하루 또 잘 보내시고 댓글에 아유 거래량 머리가 아파서 그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이게 그렇지만은 그거를 알아놓으면은 크게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래량을 잘 보면서 제가 메모해가지고 대비하면서 옆에 두고 이럴 때는 이렇구나. 팔면 안 되겠구나. 이빨 깎게 물고 가보자. 알았죠, 여러분들? 자, 오늘 편안한 밤이 되시고 하다 보니까 또 1시간이 됐네요. 네, 밑에 아까 눌렀죠? 저기 구독 여기서 안 누르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좋아요 그리고 댓글 꼭 다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칩니다. 방송이 길어가지고 미치겠어요. 잠도 못 자고 30분 뭐 20분을 해줘요. 근데 하다 보면 또 그렇게 안 돼. 왜 그러면 얘기가 끊어지면은 이게 안 돼요. 누구는 뭐 하고 싶어 길게.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칩니다.